안녕하세요, 시우님. 전 올해 24살 남자입니다. 천안에서 일찍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전 여친은 23살로 1살 연하고요. 같은 천안에 살아요. 직장은 다르지만 집이 가깝습니다. 사귄 기간은 2달이에요. 뭔가 혼날 것 같은데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딱히 혼내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제가 혼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혼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뭔가 사람이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혼낼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혼을 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안다고 그래요. 개떡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살면서 첫 연애였고 키도 작고 체형도 너무 별로인 편이라서 많이 뚱뚱한 편이라 연애를 하고 살 줄은 몰랐어요. 혼자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회식 때 술을 먹다가 따로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형이 아는 여자 불러준다고 해서 같이 술 먹고 그날 연락처도 서로 교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뭔가 썸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 여친 쪽에서 뭔가 다가와줘서 전 너무 다정한 사람이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 사귀는 사이까지 되었어요. 처음 여친이 생긴 거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대하기도 싫었고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싸우는 편이셨나봐요. 그러다 사귀고 1달 정도 됐을 때 전 여친이 자꾸 데이트 약속을 미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왜 자꾸 날 피하냐, 갑자기 사랑이 식은 거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 여유가 없어서 데이트를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유가 없다기엔 자기 구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좀 사치가 심한 편이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괜찮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분간 내가 데이트 비용은 내주겠다 해서 전 여친이 고맙다 하고 데이트를 지속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전 여친도 고마움을 맨 처음엔 가지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20만원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호구 같게도 전 다 빌려줬습니다. 그 후 2주 정도 뒤 여친은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자기 상황이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요. 돈은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소중하고 아끼는 사이일수록 채무관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1월달이었습니다. 맨 처음엔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자기 상황이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 차단하고 나중에 돈 갚을 때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총 빌린 돈이 60만원이었는데 3월달에 10만원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 좀 해보자니까 잘 지내라며 또 차단. 그 후 알게 된 건데 저와 사귀다가 환승 연애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소개시켜줬던 형에게도 말하게 되었고 형이 받아다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50만원 다 받아냈습니다. 그 뒤로 전 여친에게 어떻게 자기가 아는 오빠에게 우리 얘기를 다 할 수 있냐며 정 떨어진다라고 적반하장을 한 뒤 일방적으로 올차단을 먹이더라고요. 못생긴 새끼가 만나주니까 정말 돈 하나 때문에 찌질하고 짜증나게 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다른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지낼 이 여자를 생각하니 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친이 좋은 여자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재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겠고 이런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주변 친한 친구도 정신 차리라고 욕을 하기도 해요. 복수를 할 수 있다면 복수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자를 만날 자신도 없어요. 하필 첫사랑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요즘은 사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전 여친은 절 그냥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만만해 보였던 거겠죠? 정말 질 안 좋은 여자인데 왜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외모가 바뀌면 전 여친도 절 놓친 걸 후회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저는 위로를 딱히 잘하는 성격도 못 된다고 생각하고 동정심이란 것도 애초에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저한테 상담 주셨으니까 제 방식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힘들대서 데이트 비용 내주겠다고 한 거 누가 시켰어요?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준 거 누구의 선택입니까? 혹시 신이 강림해서 본인에게 계시라도 내리셨나요? 본인도 아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예요? 본인을 전 여친이 호구처럼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여자 극혐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 하는 소리 하나도 틀린 소리 없어요. 저도 좋은 여자라고 생각들지도 않아요. 이 여자보다 좋은 여자 널렸죠. 좋은 여자는 저에게 상담받는 내담자 중에서도 많아요.
연애를 배우지 않아서 서툴러서 헤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내담자님은 자기 전 여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왜 재회를 하고 싶어 할까요? 자신 스스로도 하면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에게 남은 건 자존심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죠.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 와서 보니 너무 등신 같고 한심하고 머저리같이 느껴지니까 다시 만나면 그 여자에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현재 알량한 그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현재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기에 더욱 괴롭죠.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본인은 한심한 게 맞습니다. 틀린 소리 하나 없어요. 모두가 본인을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끔은 아무리 등신 같아도 등신 같은 나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죠. 등신 같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누굴 사랑한다는 거죠? 개떡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누굴 사랑해 줄 수 있는데요? 명품 사주고 좋은 데에 데려가고 잘해주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면서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면서 헤어지니까 여자친구 욕이나 하고 자기 얼굴에 침이나 뱉고 있고 그런 당신이 시간이 지나서 재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약해 빠져가지고 되도 않는 밀당이나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기나 하고 결국엔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자기 외모 탓이나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솔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진솔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헤어졌다 하면 누가 더 잘했고 잘 못했고 잘잘못이나 가리고 앉아있고 그럴 거면 정치를 하세요. 연애를 하지 말고 재회가 안 되면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 탓도 안 되면 상대방이 애인이 생겼다고 상대방 애인 탓 비겁하지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X친놈아 정신 차려라. 뭐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냐? 남들은 다 욕해도 본인 스스로는 본인에게 솔직하고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건 본인밖에 못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못해요. 본인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배가 고픈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맨날 자기 선택에 이렇게 책임도 못 지고 결국엔 주변 탓만 해대고 난 맨날 피해자고 뒤통수 맞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며 장래희망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현실 외면하고 애처럼 칭얼대기만 할 건데요?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리실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한다는 게 재회에서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우고 싶어하고 사람들 다 보는 너튜브에 불쌍한 척이나 하고 나한테 그런 건 안 통해요. 본인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건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재회라도 한다면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그게 지금 본인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전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은 이 여자에게 버림받아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 여자를 짓밟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울 것 같으니까. 그래야 본인의 숨통이 좀 트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호구가 아니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죠.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럼 자신이 행복할 줄 아는 거야. 그런다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나요? 이딴 한심한 게 본인이 그리던 사랑이라는 건가요? 애니가 나에 대해 뭘 알아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적혀 있는 짧은 사연 달랑 하나뿐인데. 하지만 가끔은 저도 당신처럼 생각하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난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끔 등신 같은 짓도 많이 해요. 나름 자존심도 있고요. 당신처럼 칭얼대기도 해요. 비교하는 습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고 부럽다는 생각도 해왔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대체 뭘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어요. 나는 현재 나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도 최소한 도망치지는 말아야죠. 내가 내 인생을 외면한다면 정말로 버림받는 거니까.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어서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힘들어하는 본인 좀 제발 알아달라고. 남 탓하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제발 그런 본인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요. 자기 감정에는 최소한 당당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믿는 신도 완벽하지도 않고 당신을 가르치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몰랐으니까 호구짓을 할 수도 있죠. 당신은 그저 잘 보이고 싶고 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 그걸 이리저리 탓하면서 스스로 도망쳐요? 호구짓을 한 것보다 더 비겁한 건 도망치려는 본인의 태도예요. 외모지상주의니 이런 거 잘못됐다고 세상 원망할 시간 있으면 살부터 빼세요. 어린애처럼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할 나이 이제 지났잖아. 잘생기고 이쁘면 당연히 처음에 유리해요. 그건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했어요. 평등과 정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고, 싸운다는 건 각자의 정의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거 외면하고 세상 탓 부모 탓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외면해봐야 본인에게 남는 건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들로만 가득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남들의 조금의 실수만, 건수만 잡아도 타인 비하하면서 그래도 난 이 사람보다 낫다라면서 우월감이나 찾으면서 정신승리나 하려고 발버둥이나 치고 있고, 본인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봐야 본인만 더 힘들고 이득될 것이 없다는 것뿐이죠. 다이어트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세요. 그러다가도 안되겠으면 다른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본인 인생 그렇게 항상 만들어 왔잖아요. 본인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쳐보라는 거야. 시행착오도 해봐야 알겠죠. 자신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 본인은 또 다른 무슨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삶이 먼저인 사람이 되어 있을지. 본인이 후자처럼 된다면 본인은 사랑할 자격이 된 사람일 겁니다. 지금은 자격도 없어요. 영상 찍고 나니까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한 것도 있고, 사실 사연 분석하고 나서 편집하는 도중에 새로 찍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가고 있다는 건 제가 아마도 새로 안 찍었다는 소리겠죠. 사실은 다시 찍기 귀찮아서 비단 해당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해요. 다들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껍데기에만 집착을 하지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스킬을 알면 뭐예요? 써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스킬에 해당되는 건데 자신 있어요? 이 스킬만 알면 뭐하냐고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러움을 알아가는 거죠. 뭐 SN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 제가 답해드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제외를 시켜달라고 나한테 상담이 온 거니까. 제외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제외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선점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대를 이해한다면서 자기 급박한 감정만 해결하고 싶어 안 달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뭐 제외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주제 넘는 거죠. 오만이에요. 그건 상담사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자존감, 패러다임의 문제로 개선점이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라 설명드리고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쓰레기니까 제외하지 말라는 게 상담사입니까? 그건 상담사로서 역량이 부족한 거고요. 그런 소리는 본인들 친구들도 해줄 수 있어요. 댓글만 봐도 많이 보이잖아. 쓰레기 왜 만나요? 정신 차려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려면 상담을 뭐하러 해요? 제외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여러분 스스로 믿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내담자 사연에 빌미삼아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말을 좀 세게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제 감정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본인 판단이에요. 저를 갖다가 부잣집에 고생도 안 하고 산 줄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상황이 힘든 것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땐 자살 기도도 많이 했고요. 흙수저지만에 부모님 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담자한테 얘기하면서 제 예전에 이런 상황에 빗대서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도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듯이 말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 멘탈이 애초에 강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강해도 부러지는 법이고 너무 나약하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완벽한데 사랑받을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게 사실 정말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감정이 많이 투입됐는데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서로 유튜브로만 소통하지만 진솔되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일방적이지만요. 자, 할 말은 모두 여기서 마쳤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